자,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빠르게 농협은행 1번 문항과 2번 문항에 대해서 한번 같이 가볼게요. 자, 지금 시간이 없는 관계로 제가 지금 전체 문항 가이드 지금 살짝 해드리고요. 1번하고 2번 문항 그렇게 빨리빨리 문항 분석해서 여러분들 지금 굉장히 스트레스 받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날릴 수 있는 제가 팁들을 지금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농협은행 자소서가 제가 보니까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남은 며칠 동안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될 포인트들은 근데 반드시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공고 나온 거 한번 보고요. 집중해야 될 포인트 몇 가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특히나 1번 문항과 2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지금 여러분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제가 같이 한번 신문 기사를 토대로 해서 전달을 드릴게요. 자, 일단 달라진 점은 농협은행이 뭐 몇 가지가 있겠지만 일단 이번에는 150명을 선발하는데 지금 채용 특징은 전문 분야에 있어서 약간 강화를 한다는 추세죠. 특히 IT 쪽이 많은데 지금 그거하고 관련이 없는 학생들은 예전에 농협은행은 그냥 통으로 채용을 했지만 지금 직무별로 최대한 지금 나눠서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다. 이것들은 은행의 그 앞으로의 변화에 같이 간다는 거예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런 경우가 별로 없었지만 올해 지금 하반기부터는 농협은행도 이렇게 지금 인원들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나중을 대비한 학생들한테는 꼭 참고해 봐야 될 내용이고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소개서 여러분들이 지금 신중을 좀 기해야 돼요. 왜냐면 지금 자기소개서에 농협은행이 AI 평가 도입했죠. 그래서 지금 뭐 작년에 쓰던 거, 그 다음에 아니면 올해 상반기 6급에 쓰던 거 그냥 그대로 컨트롤 CV 할 생각하면 안 되겠죠. 물론 문항 자체가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조금 뭐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래도 가급적이면 내 얘기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여기 블로그에서 그 얘기를 써놓은 건 뭐냐면 합격 자소서 등을 지금 많이 찾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합격 자소서를 보면은 분명히 합격한 학생들이 뭐 가독성이라든가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명히 도움이 되는데 지금 농협은행 문항 자체는 여러분들의 생각을 많이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없는 시점에서 그렇게 합격 자소서를 읽는 게 여러분들한테 크게 도움은 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여러분의 얘기에 어떻게 구성을 하면 좋을지 농협은행 내가 직원이 미리 돼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본다는 포인트를 잡으시는 게 좋고요. 논술 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한 문항에서 약수 한 문항이 추가됐지만 지금 여러분들이 뭐 이거를 크게 지금 걱정할 단계는 아니죠. 왜냐 지금부터 꾸준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자소서가 끝나더라도 그 농업 농촌 관련된 이슈나 경제금융 이슈는 꾸준하게 하시면 되고 그것들이 힘든 분들은 저하고 같이 면접중대장 채널에서 유튜브에서 저하고 같이 꾸준하게 이러한 것들을 함께 해보면 될 거예요. 자, 공고사항은 안 읽을게요. 지금 시간이 없고 빨리 업로드를 해달라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넘어갈게요. 요건 넘어가고요. 자, 그러면 일단 제가 항상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할 때 우선순위를 선별하라고 하는데 이번 농협은행 신규 채용 5급에서는 좀 이렇게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3번, 그 다음에 1, 2번, 4번, 5번 이렇게. 이건 뭐냐면 3번이 지금 지원 농기죠.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지만 지원 농기가 내가 뭐 농업, 농촌 활동을 했다거나 아니면 저 대외 활동에 뭐 우대받는 대외 활동에 뭔가 연계돼 있는 플러스를 받은 사람들, 그리고 어렸을 때부터 뭐 농업이나 농촌 이런 경제에 있어서 내가 좀 연관성을 잘 찾는 사람들은 3번을 부각시켜 주는 게 좋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리고 1, 2번이 같다는 건 뭐냐면 1번 문항과 2번 문항은 이따도 순차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지만 본인의 생각을 작성해야 되는 문항이거든요. 그래서 3번이 명확하다면 왜냐면 지원 동기는 대부분 쓰는 수준이 거의 대부분 비슷비슷할 거니까 3번을 강하게 갖고 가고 1번, 2번을 집중도를 좀 더 높여서 그 다음 전략, 그 다음 4, 5번은 내가 쓰나 남이 쓰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솔직히 4, 5번 때문에 합불이 결정된다고 보는 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일반적인 인성적인 문항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내가 지원 동기가 조금 작성할 게 있다고 한다면 3번에 조금 시간 투자를 좀 더 하시고 요걸 마무리하고 1, 2번에 대한 생각을 꼼꼼히 한번 해주시면 좋고요. 자, 두 번째 방법은 나는 지원 동기가 없어. 대부분 방법이 뭐예요? 대부분 친구들이 지금 지원 동기가 별로 없다는 거죠, 문제는. 그래서 아마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이 방법을 추천드려요. 3번에서 내가 변별력을 다른 사람과 가지지 못한다면 1, 2번, 즉 나의 생각을 기술하고 농협에 대한 나의 로열티를 보여줄 수 있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활동들, 그 다음에 기업 포인트를 잘 찾아서 이 부분을 부각시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3번은 다 비슷비슷할 거니까. 그 다음 4, 5번이고요. 그래서 남은 시간 동안 한번 내가 어느
곳에 포함되는지를 먼저 보시고요. 1번 트랙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2번 트랙으로 갈 것인가 그걸 결정하셔서 노선 정리를 분명하게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건 뭐 그와 관련된 문제고요. 전체적인 자소서는 지금 총 5문항이죠. 이 5문항에서 그냥 간단하게 볼게요. 지금은 자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대해서 지금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특히 고령층에 대한 문제가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고령층에 대한 문제가 뭐냐면 농협은행은 타은행보다 상대적으로 고령층이 많아요. 그러면 고령층이 많다는 거는 지금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뭐 모바일이나 이런 4차 산업혁명 그 다음에 디지털 전환 이런 시대로 가면 고령층에 있는 계층분들이 소외가 되는 문제가 항상 나타나거든요. 근데 농협은행은 특히 그러한 고령층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농협은행 입장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지금 리스크가 있는 거예요. 이 많은 고령층 우리 농협은행을 이용하는 고객들을 어떻게 안전하고 좀 더 빠르고 좀 더 적응하기 쉽게 할까. 그래서 농협은행이 여러분이 기존에 생각하던 그런 뭐 되게 고령층만 많은 은행 그리고 조금 뭐 시대에 뒤떨어지는 애 솔직히 조금 농협하면 이미지 자체가 우리 젊은 친구들이 보기에는 굉장히 좀 어렵다는 게 보편적이에요. 그래서 농협은행을 지원 안 하는 친구도 사실 많거든요. 근데 그것들은 우리가 갖고 있는 편견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농협은행 자체적으로도 굉장히 이런 디지털 전환이나 혁신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지금 농협은행 층에서 많이 보유하고 있는 많이 함께하고 있는 고령층에 대한 이러한 실마리를 약간 풀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문제를 여러분들한테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금융소외를 하기 위한 농협은행의 역할 기여인데 자 이런 것들은 그냥 제가 써놨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문항에서 농협은행이 갖고 있는 이제 고질적인 이제 현상들로 인해서 그냥 고령층 소외 문제가 아니라 자 농협은행의 고령층 이런 연결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농협을 이용하는 고령층의 어르신들은 어떠한 고객들일까요? 대부분 농협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서울 점포 수익도 물론 있지만 수도권보다는 지방 중심으로 영업이 굉장히 많이 활성화되어 있어요. 그럼 지방에는 농협의 거점 점포가 상대적으로 일반 시중은행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럼 그게 왜일까? 그럼 그러한 것들이 농촌 경제와 맞물려서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해 보시고요. 이게 관심도를 측정하는 하나의 저 같은 문항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을 어떻게 생각하고 그 정보를 어떻게 찾나 그리고 거기에서 새로운 여러분들의 아이디어와 의견 제시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그래서 이 문항은 뭐 문항 분석 뭐 이런 게 없어요. 이러한 항목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깊이 있는 고민을 해보셔서 반드시 차별화를 시켜야 되는 문항이에요. 이번 문항은 지금 현재 농협은행이 디지털 휴먼뱅크 구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1번 문항과 별 다른 게 없어요. 연관성을 갖고 가면 되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이번에 농협은행장님이 바뀌셨죠? 올해 초에 지금 작년까지만 해도 이대훈 행장님이 굉장히 3년 연속 단기 순이익도 증가시키고 굉장히 많은 활동들을 하셨는데 갑자기 바꾸셨단 말이에요. 근데 은행장님이 바뀌셔도 농협은행이 가고자 하는 방향성은 바뀌지 않았어요.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디지털 휴먼뱅크가 정확하게 뭐냐, 이 의도, 이 정의부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확인을 먼저 해보셔야 되고요. 이런 디지털 휴먼뱅크를 지금 농협은행이 가고자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 많은 요소들 중에 특히 디지털 금융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가에 대한 생각을 여러분들이 작성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농협은행에 대한 관심, 그 다음에 나의 생각 이런 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문항이 되겠어요. 이게 지금 기업 포인트를 쓰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가장 달라진 점이에요. 예전 자소서는 그냥 문제, 네가 어떻게 준비했는지 써라. 그리고 이 활성화 방안이 뭔지 써라. 그냥 그렇게 나와 있었죠. 근데 지금은 1번, 2번 문항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는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이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기업 포인트를 생각하는 학생들과 안 하는 학생들의 차이는 엄청나게 커요, 여러분. 근데 지금 농협은행 측에서는 아예 이 답을 정확하게 욕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현 상황에 대한 이러한 문제인식, 그 다음에 관심도 이런 것들을 지원자들이 보여주고 거기에 있어서 네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작은 거라도 구체적인 거라도 적어봐. 그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게 알맹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조금이라도 생각하고 어떻게 표현하고 하는지 그런 것들이 작은 어떻게 보면 로열티라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렇게 한번 보시고요. 3번 지원 동기예요. 4번
의사결정 과정에서 본인이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 이건 똑같아요. 뭐 인성적이 될 수도 있고 조직적이 될 수도 있지만 4번 문항은 조직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이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왜냐면 이런 조직에서 다른 사람들과 여러분들이 의견 교환을 했다던가 하는 상황들이 항상 있잖아요. 그러면 협력할 때 어떠한 의사결정을 내가 어떠한 근거로 했는가, 그것들이 이 지원자의 과거에 어떤 경험과 됐는지 그런 것들을 본다는 거죠. 그리고 5번은 추가적인 내용. 추가적인 내용은 뭐 여러분들 잘 보시고 나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부분, 뭐 그게 여기에 제가 작성했지만 본인만의 작성해서 강력하게 여러분들을 더 어필할 수 있는 문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성적인 문항으로 내가 뭐 성장 과정 쪽에서 녹여도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번, 2번 문항, 3번 문항에서 내가 농협에 대한 로열티라든가 관심도 이런 것들을 막 보여줬다. 그러면 이제는 나는 인성적으로 나의 사람 됨됨이 모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 되겠죠. 아니면 경험적으로 내가 예를 들어서 뭐 금융에 대한 경험이 있다? 그럼 그런 직무 역량들이나 그런 것들을 좀 작성해줘도 되고요. 지금 이번에는 직무 역량을 작성하는 게 물론 여기에 있지만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고 생각이 된다면 여기에 5번에서 더 추가를 해도 된다는 거죠. 아니면 좀 더 확실하게 갖고 간다고 한다면 입사와 포부 같은 거 이런 것들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위의 자소서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내가 나를 조금 더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가 그거를 한번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농협은행 1번, 2번 빨리 스피드하게 들어가 볼게요. 제가 지금 신문기사 몇 개를 갖고 왔거든요. 이러한 문항을 이렇게 해석해서 여러분들한테 만들어 드리는 한번 케이스를 한번 보여드릴 거예요. 자, 일단 1번 문항의 키워드는 비대면 금융 활성화, 그 다음에 고령층 소외. 아까 취지를 말씀드렸죠. 이 고령층 소외에서 농협은행의 역할, 기여점 딱 네 가지입니다. 키워드 금융 활성화, 고령층 소외, 농협 역할, 본인 기여. 이 네 가지를 빠뜨리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런 고령층 소외 문제가 됐을 때 농협은행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 것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 문항의 의도는 이거예요. 자, 지원자야, 우리 농협은행 알지? 우리는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고객이야. 그래서 사실 문제 아닌 문제도 있고 그분들을 위해서 많은 방법들을 지금 활용하는데, 지원자가 혹시 우리 농협은행에 관심이 있다면 그런 우리 농협은행만을 위한 금융소외 문제 해결하는 좋은 방법 말해줄래? 그냥 두리뭉실하게 잘하겠다 이런 거 말고, 그러니까 세부사항을 물어본 거예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작은 거라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찾아야 돼요. 농협은행에 대한 역할은 뭐예요? 조금 두리뭉실할 수 있어요. 사회적인 측면이나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측면이나 뭐 다른 측면들을 뭉뚱그려서 얘기를 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떻게 기여를 하겠다는 점은 디테일해야 돼요. 그게 되게 내용이 작더라도 디테일하게 들어가야 돼요. 자, 작성 포인트는 비대면 시장에서 고령층이 소외되고 있는 현실이죠. 그죠? 이건 팩트예요. 배경에 대한 얘기를 쓸 때 이 내용을 너무 많이 쓰면 안 돼요.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비대면 시장에서 고령층이 소외되고 있는데 특히 농협은행은 어떤가? 예를 들어서 팩트를 쓰더라도 그런 내용도 조금 더 부각되면 좋겠죠. 두 번째, 금융 소외 계층이 발생될 시에 과연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내용을 작성하기 전에 항상 배경에 대한 얘기를 제가 조금은 쓰라고 하거든요. 그 배경을 선택한 기준, 나만의 기준, 생각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금융 소외 문제가 되면은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 쪽에서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그 답은 제가 안 드릴게요. 그래서 금융소외 문제가 발생됐을 때 어떠한 문제가 농협은행 쪽에서 생길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게 농협은행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나의 생각. 그 다음에 고객 입장에서도 생각해봐야 되겠죠. 금융소외가 문제가 발생된다면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이 고령층이 많다고 했잖아요. 그럼 만약에 농협은행에서 이러한 고령층이 소외되고 계속 있다면, 만약에 타 은행에서 이러한 소외되는 소외계층에서 좀 더 편안하고 뭔가 안전하고 뭔가 시스템적으로 고령층을 위한 뭔가를 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고령층에 대한 그 수요가 꼭 농협은행만을 고집을 하지 않겠죠. 다른 은행으로 올려갈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러한 면들도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문제가 발생될지. 자, 즉 왜라는 건 뭐냐면, 농협은행이 지금 현재 비대면 시장에서 고령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지 근본적인 배경에 대한 공감과 이해, 이건 제가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근본적으로 이러한 배경에 대해서 공감과 이해를 한다고 한다면 현재 농협은행이 적어도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는 건 알면 좋은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농협은행의 역할이 무엇인지 아까 쓰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농업적 측면을 연결시켜도 돼요. 왜? 농협은행의 설립 취지는 타하는 거 다르니까. 그리고 금융시장적 측면, 그 다음에 사회적 측면, 그리고 농협은행은 특히 지역 기반이 훨씬 많거든요. 그럼 지역적 측면, 그 어느 것들을 사용해도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수도권에서 작성하는 친구들은 지역적 측면 얘기를 별로 쓸 게 없어요, 솔직히. 그러면 다른 측면으로 하나를 포인트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고, 지방에 만약에 거주를 하시면서 지방 지원하시는 분들은 가장 중요한 건 지역적 측면을 잘 활용해 보시는 게 좋아요. 이게 작년 농협은행 자소서 문항과 큰 차이가 없어요.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농업 그 농촌 경제 활성화 방안이나 아니면 뭔가 그 배경에 대해서 본인의 생각을 기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역 위주로 해서 내 지역에 대한 뭐 정확한 뭐 지역 분석 그런 것들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내가 작성한 기업 포인트,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리뭉실한 거 아니에요. 적어도 기업 포인트는 내가 그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고 뭐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봤는데 여기서 이 부분만을 조금 더 추가하면 이런 효과가 나올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예를 들어서 기업 포인트를 작성하는데 그냥 신문기사 하나 퉁 갖고 와서 여기에 대한 의견이 마치 내 의견인 것처럼 작성하면 절대 안 된다고요. 지금은 이번은 특히 왜? AI가 도입되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 농협은행에서 이러한 걸 A라는 걸 하고 있어. 근데 내가 A 현상을 보니까 A에 살짝 C를 추가하면 이런 효과가 나올 것 같아. 이런 측면으로 접근하시면 문제가 안 된다고요. 왜? 거기에는 내가 현상과 세부 나의 기업 포인트를 잡아서 어떠한 효과가 나올지 쓴 거니까요. 무슨 말씀인지 아셨죠?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작성을 해보시는 게 좋고요. 자, 금융소유계층에 관련된 거 제가 한번 볼게요. 여기 그러니까 신문기사를 여러분들 제가 매일 금융시 공부하라는 게 이러한 것들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방법을 알려드리는 것보다 얼마나 중요한지 여기 갖고 온 거예요. 지금 이대원 행정님에서 농협은행 같은 경우는 손병환 행정님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나서도 뭐예요? 디지털 휴먼뱅크로 만들어 가겠다고 선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휴먼뱅크에 대한 내용은 밑에 나오지만 여기에서 자, 이 내용을 한번 쭉 읽어보세요. 이거 제가 조금 이따가 읽어드릴게요. 이거 말고 고령층 뭐 예를 든다면 이거 링크가 제가 지금 첫 번째가 잘못 걸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고령층에 대해서 지금 소외계층에 대해서 농협은행이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현재 농협은행에서 뭘 하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데 이러한 것들도 지금 농협은행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고령층들을 위해서 뭐예요? 소비생활 가이드 동영상 이런 것들을 제작을 하고 있대요. 여러분들 아셨어요? 뭐냐? 고령자들한테 자주 발생하는 안전 예고를 위해서 소비생활 가이드를 동영상으로 제작한대요. 안전한 소비생활 가이드에는 고령 소비자에게 자주 발생하는 7가지 금융투자 상품 가입 주의사항 이런 거 전화금융상의 반려견 뭐 이런 것들을 해서 이러한 것들로 뭐예요? 계속 고령층들이 안전하게 이 비대면 상황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고령층에 대해서 소외된 게 아니라 고령층 분들이 이러한 정보를 모바일로 활용해서 쉽게 활용할 수 있게끔 농협은행에서는 지금 이러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실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적어도 이러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고 현재 농협은행에서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구나. 그거를 꼭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농협은행 기사가 아니더라도 지금 고령층 소외에 대한 거는 모든 은행들이 다 그래요. 자, 여기 보시면 시중은행들이 시니어 고객 확보를 위해서 서비스 강화에 나누죠. 그 다음 시니어 고객 확보를 위해서 뭐예요? 눈높이에 맞춘 비대면 방식의 서비스를 출시하거나 확대를 하고 있대요. 예를 들어서 커다란 글자와 쉬운 말 음성으로 이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굉장한 거예요. 커다란 글자와 쉬운 말 음성. 그럼 농협은행이 지금 커다란 글자와 쉬운 말 음성 하고 있나요? 그러니까 상대방 타 은행에서 안 하고 있는 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하고 있는 것을 더 잘하게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자소서에서 내용에서 녹여내도 돼요. 왜? 다른 방법을 제안하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당면거래가 대부분이었던 시니어 고객을 잡기 위해서 은행들이 지금 현재 팔을 걷어붙었죠. 스마트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을 위해서 은행이 제공하는 필수 서비스가 됐대요. 스마트 기기가. 자 보세요. 이건 국민은행 거네요. 자, 먼저 인터넷 뱅킹 이용 시에 큰 글씨. 왜냐면 비대면 사용한다면 굉장히 어르신들 눈 아프잖아요. 근데 KB에서는 이런 큰 글씨 뱅킹으로 해서 비대면 요렇게 저시력자를 위해서 큰 글씨 해줬고, 또 비대면 채널 서비스가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한테는 뭐예요? 고객센터로 전화를 걸었을 때는 스마트폰 화면에 ARS 메뉴가 자동으로 표시되는 음성 서비스 이런 것들 제공해서 어르신들이 이해하기 쉬운 말로 풀어서 한대요. 이거 그러면은 고령층 소외계층을 위한 배려예요, 아니에요? 배려죠. 그럼 이러한 내용들을 갖고 내가 농협은행에 조용시켜보는 거예요. 아, 이걸 하나? 농협은행이? 만약에 안 하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의 또 다른 생각을 제시할 수 있는 거고,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하고 있다면 조금 더 국민은행과 차별화되기 위한 어떠한 노력을 여러분들이 하면 더 좋겠다, 그거 생각을 제시하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업 포인트를 작성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하나은행도 여기 나와 있죠. 어르신 고객을 위해서 1.5배 상세히. 우리은행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스마트폰을 활용한 금융거래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안내 서비스도 있대요. 모바일 사용 동영상 이렇게. 이건 신한은행이에요. 각 은행별로 여러분 지금 다 이렇게 있다는 거예요. 왜? 왜요?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만큼 고령층이 우리나라에서 인구 구조에 있어서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기사를 갖고 오려고 하다가 지금 저게 잘못된 것 같아요. 자, 뭐냐면 작년에 이대훈 행장님이 지금 계실 때도 고령층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접근을 위해서 힘을 엄청나게 썼어요. 그리고 그게 올해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자, 여기 나와 있지만 고령층 고객을 많이 보유한 농협은행 수는 소외 문제에 신경 쓸 수밖에 없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채널별로 특화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이런 것도 잘 보셔야 돼요. 고령층이 많이 이용하는 영업 중에는 고령자 전담 창구 운영되는 거 아셨어요? 모르셨다면 지금 빨리 알아야죠. 그쵸? 그러면 전담 창구로 운영되고, 그 전담 창구가 지금 1138곳 가운데 908곳이 전담 창구 두고 있대요. 굉장히 많은 전담 창구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전담 창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그 다음에 이런 것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게 좋죠. 그래서 모든 영업장에서 고령층과 장애인 담당자를 지정해 창구가 붐빌 때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 글자 키우고 큰 글씨, 그 다음에 입력 시간 20초, 이런 것들도 다 지금 소소한 배려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용을 쭉 한번 보세요. 농협은행은 시중은행과 다르게 농촌 지역에서도 많은 영업장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령층을 많이 보유하고 있대요. 자, 농촌에서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은행이 농협은행이에요. 이런 팩트를 알고 가시고 왜 그냥 이용을 하는지도 여러분들 스스로 제가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알아야 돼요. 자, 연령대로 보면은 이러한 연령대가 있고요. 50대 이상 고객이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만큼 디지털 금융에 집중해서는 농협은행을 주로 이용하는 고객층의 금융 서비스 접근을 높이기가 어려운 현상이니까 여러분들한테 이러한 같은 고민과 과제를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료 격차가 이렇게 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상은 아무튼 뭐예요? 아,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그리고 모든 금융권에서 어디 갔죠? 모든 금융권에서 지금 소외 계층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구나.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농협은행의 역할, 지금 하고 있는 역할 제가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렸죠. 신문기사 지금 갖고 와서요. 소외 문제. 그렇다면 지금 약간 비대면 농협은행의 역할에 따라서 아까 대면에서는 뭘 했어요? 대면. 전담 창구를 전담 창구를 만들어서 거기에서 조금 더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들을 지금 농협은행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꼭 비대면이라고 해서 꼭 비대면으로만 무조건 간다? 그렇게 안 해도 돼요, 여러분. 대면에서 오히려 이런 대면 시장이니까 이 문항을 꼭 비대면에만 초점을 맞추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대면이 활성화됨에 따라서 고령층 소외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금융 소외 계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농협은행의 역할과 기여라고 그랬죠. 그럼 비대면으로 가서 이러한 소외 계층 문제를 또 해결할 수도 있지만 지금처럼
농협은행에서 하고 있는 대면에서 뭔가 활성화 방안을 나왔잖아요. 전담 창구. 그런 것 같이 대면 채널에서 대면 영업에서 조금 더 소외 계층들을 좀 더 잡고 좀 더 안전하고 조금 더 뭔가 해줄 수 있는 그러한 그 역할을 제시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들은 비대면 금융 활성화를 시켜라 그런 게 아니라 비대면 금융 활성화에 따라서 고령층 소외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업 포인트와 역할을 찾으라는 거니까 그 부분에서 다시 한번 집중해서 보시고요. 뭐 예시는 뭐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참고만 하세요. 뭐 예를 들어서 현재 금융시장은 빠른 변화로 이러한 환경이 조성됐다. 이러한 빠름과 변화 속 모든 것이 좋지만은 않다 내가 생각했을 때 고령층의 경우에는 왜냐 이러한 빠른 변화에 굉장히 당황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죠. 비대면 시장을 통해서 더 많은 고객을 확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 하지만 내가 봤을 때 지금 농협은행의 강점은 안전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관임에도 고령층이 이러한 소외 문제로 이러이러한 것이 조금 더 추가되거나 개선된다면 이러한 효과가 나올 거라 예상된다. 현재 농협은행에서 이러한 배려, 이러한 정책들을 하고 있어서 참 좋은 것 같다. 내가 일선 영업점을 직접 방문해서 이러한 부분을 인터뷰해보고 느껴보고 전담 창구를 이용해봤더니 여기에 추가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했으면 더 좋겠더라 거나 아니면 이러한 의견들을 내가 받아볼 수 있었다. 그래서 향후 이렇게 본다면 소외계층이 모두 한 번에 모두 긍정적으로 뭐 전환되는 효과는 없겠지만 그래도 어떠한 효과는 예상된다. 뭐 이러한 연결 구성으로도 우리가 작성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번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거 한번 잘 보고요. 너무 오래됐네요. 그래도 2번 가볼게요. 그냥 한 번에. 2번은 디지털 휴먼뱅크를 구현하기 위해서 디지털 금융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기술 변화 과정 중 본인은 어떠한 기여를 할 수 있는지라고 했어요. 자, 문항의 의도는 지원자야, 농협은행도 디지털 굉장히 중요해. 우리가 디지털 휴먼뱅크 위해서 노력하는데 혹시 우리가 어떤 거 하는지 좀 알고 있어? 알고 있으면 관심도로 좀 한번 보여봐. 만약 네가 그거 알고 있으면 그 부분에서 어떠한 것을 추가적으로 했으면 더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일반은행과 마찬가지로 농협은행 자체에 관심 있다는 걸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그게 여러분들의 생각과 그 차별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요소예요. 여러분들이 마지막 여기 써놨지만 농협은행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디지털 휴먼뱅크를 위한 노력 그런 것도 찾아보시고 문항 한번 작성해 보시고요. 키워드는 휴먼뱅크, 금융 변화, 기업 포인트 이 세 가지로 갖고 가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얼마나 지금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느냐. 얼마 전에 7월 달에도 디지털 휴먼뱅크를 위한 토론회를 가졌어요. 토론회. 이건 뭐냐면 자, 손병환 행정님께서 고객은 농협은행에 무엇을 원하는지, 농협은행은 고객에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항상 고민해봐야 된다. 이게 지금 방향성이에요. 고객 이해 기반에 차별화된 디지털 금융 서비스를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객 중심의 디지털 휴먼뱅크를 위해 모든 직원들의 역량을 결집해달라. 고객 굉장히 들어가죠. 고객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고객한테 무엇을 제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농협은행이 디지털 휴먼뱅크에 왜 이토록 힘을 쏟아서 토론회까지 이렇게 하는지, 이러한 내용들은 그냥 넘겨보시면 안 돼요. 이만큼 중요하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꼭 해보시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중요하냐. 여기 보면은 기사 이거 한번 보고 여러분들 가이드를 잡으라는 거예요. 자, 이 뭐야, 손병환 행정님에 관한 내용이고 이거는 자,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농협은행의 디지털 혁신과 과제, 이거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금융시장의 흐름 바뀌었다. 하지만 은행장이 된 지금 핀테크 스타트업 사장 만나기 쉽지 않다. 그러니까 시장 주도권이 지금 농협은행에서 보기에 핀테크 업체 넘어간 거라고 하는 거죠. 왜? 왜요? 시장이 지금 그렇게 되니까요. 그래서 쭉 한번 읽어보세요. 쭉. 상생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 상생. 그래서 이 상생이라는 키워드도 한번 잡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것도 제가 일단 넘어갈게요. 시간 관계상. 그래서 제가 지금 여기에 갖다 놓은 기사들 많이라도 적어도 보시고 제가 좀 예를 좀 들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이 지금 너무 초과가 돼서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고 질문은 제가 댓글로 봤던 건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작성할 때 디지털 휴먼뱅크의 의미부터 정확하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 그냥 디지털 전환이 아니에요. 디지털 전환이 아니라
디지털 휴먼뱅크로 가는 의도이기 때문에 그 의미부터 정확히 확인을 해야 되고요. 이러한 디지털 휴먼뱅크를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디지털 금융 변화가 필요한가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것들이 여러분들이 농협은행이 현재 갖고 있는 관심, 이 관심은 뭐예요? 제가 아까 기사 읽어드렸잖아요. 그 기사 몇 개만 보고도 관심을 여러분들 갖고 갈 수가 있는 거죠. 또 그리고 거기에서 보면 디지털 시장에 대한 관심까지 같이 갖고 갈 수 있고 4차 산업혁명 많은 것들이 연계가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답은 없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어떠한 소재를 여기에 연결시키느냐 그것들이 분명히 달라지니까요. 그래서 현재 농협은행이 디지털 휴먼뱅크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점을 지금 찾아보세요. 만약에 아직도 이번 문항이 힘들면 위에 신문 기사를 참조하실 때 여러분들 또 찾는 그 방법 추천드려요. 그래서 즉 현재 농협은행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든가 이슈, 기술 등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고요. 그러한 관심을 바탕으로 본인이 생각하는 세부적인 방안을 좀 깊이 있게 고민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또 디지털 휴먼뱅크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 왜 중요한가? 이게 농협은행의 방향성이니까요. 그래서 현재 농협은행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거기에 플러스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작성하는 것을 제가 추천을 드린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일단 급하게 제가 빨리 일단 영상을 찍어야 될 것 같아서 올리고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디지털 금융에서 어떠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지 그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들은 여러분들이 모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떠한 내가 소스를 갖고 올 것인가 어떠한 키워드들을 갖고 올 것인가를 한번 찾아보시고 이 신문기사만 토대로 하셔도 많은 것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1번, 2번 빠르게 마무리 해보시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한번 남겨주세요. 고생하셨습니다.